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장 우리 아이가 길러야 되는 역량은 중고등학교 가서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역량을 향상시켜야겠다 라는 그런 관점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학을 봐주시다가 부모님은 아이가 잘 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은 조금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재미없게 하거나 아니면 효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산 틀리지 말라고 하나하나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식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식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쓰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걸 더 쓰라고 하시냐면 계산 과정을 좀 잘 써라. 계산을 좀 써서 해라.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송영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수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작업 기억을 올려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 머리에 넣고 그 지식을 활용한 다음에 이제 까먹고 다른 걸 또 집어넣고 하는 게 작업 기억이에요. 근데 이 작업 기억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아이들이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히 핸드폰이나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긴 해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전화번호를 외우고 뭐 어디 가는 길을 외우고 하고 다녔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업 기억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억해서 써먹고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고 바로 듣고 바로 써먹거나 바로 까먹는 이런 게 너무 좀 익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업 기억이 부족하면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집중력 부족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작업 기억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저는 2가지를 뭐로 활용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두 번째는 암산이거든요. 이 암산 연습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산식을 다 쓰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니 이것만 맞으면 이것만 계산 썼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암산해서 틀리냐 라고 생각하시고 답답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시다가 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암산을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틀리게 냅두라는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장 답을 맞는 것보다 수학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는 그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챌린징하게 만들어서 수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수학 공부할 때 정답률을 올리려고 무조건 써서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작업 기억을 활용해서 암산하면서 우리의 사고력, 그 다음에 효율, 집중력을 올리는 그런 과정은 해도 좋다. 그러면 정답률이 너무 낮아지는데 어떡하냐? 이거는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대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 답을 맞추도록 저는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자유롭게 암산해보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보는 그 시도들을 너무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문제집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되게 뭔가 신경 쓰이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좋은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야지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다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문제집을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상황, 상태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집이라도요 그 몇 퍼센트 아이들한테만 맞춰서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좀 우리 심화 문제 풀려야지 하고 산 문제집에도 기본 문제랑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진도만 빼야지 우리 아이 이걸로 개념만 익히면 돼라고 산 문제집도 저 뒤에 가면 또 창의력 문제, 사고력 문제 다 들어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문제집을 다 푸는 게 우리 아이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딱 들어가지고 딱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어느 정도가 우리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문제냐, 많이 봐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도 않지만 제가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더 이상 풀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는 나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조절합니다만은 딱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경우는 저는 없습니다. 이 문제집에서는 그냥 여기만 풀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너무 쉽게 풀어낸다 그런 거는 스킵, 너무 손도 못 댄다 그런 거는 스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그쪽을 건드리고 있는 내가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해보거나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문제들을 많이 풀리는 게 우리 수업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그런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요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비효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답지를 뺏는 거, 답지를 못 보게 하고 끝까지 고민하는 거가 답이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이가 한두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보는 거는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다? 아마 어른들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꽂혀서 굉장히 집중해서 풀어보는 연습과 별도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때 도저히 솔루션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붙잡고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여기저기 가서 도움을 구한다거나 뭐를 시키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나 힌트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답지를 뺏는 게 아니라 답지를 활용하는 연습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죠. 부모님들이 왜 답지를 뺐는지 저도 알죠. 왜 뺏으시겠어요? 이거 답지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놓고 다 했어 라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어떨 때 발생한 일이냐면 다 했다 안 했다를 이 정답률을 가지고 체크하거나 문제를 다 풀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설명을 해보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본다거나 하는 걸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답지를 뺏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수학에서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장땡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풀었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풀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수학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 유창성, 수학적 유창성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하고 문제 방법을 비교해보고 더 좋은 풀이 방법을 찾아보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공부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답지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 해답지는 어떻게 나왔을까? 내가 혹시 더 잘 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건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사실 부모님들이 주실 수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아이가 좀 고학년이 됐으면 부모님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이 꽤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답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저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답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한 줄만 딱 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그대로 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구나, 힌트 조금만 있으면 내가 풀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중고등학교 가가지고도 다 풀었으니까 넘어가,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모든 문제를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하거나 부모님한테 풀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면 모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결국은 그렇게 돼야지 공부를 할 수 있죠.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국어책을 보고 문장을 이해하고 어휘력을 늘리는 것처럼 수학 문제집에 있는 답지를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렇지, 그러네 라고 이해해주는 훈련을 하는 거는 아이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다. 엄마가 답지를 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주는 것보다 아이가 답지를 혼자 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익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장 우리 아이가 길러야 되는 역량은 당장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요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가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게 좋을까 생각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나한테 맞는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 과정을 알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역량을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